9차전을 이라크에서 치러라. 이라크 남부에 있는 도시 바스라 6만 5천 명을 수용을 할 수 있고요. 이라크 홈세가 굉장히 강한. 그리고 이라크 지금 2년 동안 무패라면서요. 거기서 중동에서 펼쳐지는 우리 대표팀 경기는 언제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또 홍명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정에서 강한 홈 디서디밴티지가 있어서 홈에서 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보니. 자, 먼저 그 대표팀 관련 이슈가 좀 있어서 대표팀 이야기를 먼저 살짝 살포시 하고서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3월 A매치 경기 끝났고 이제 6월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마지막 경기 두 경기가 이제 남아 있죠. 9차전이 이라크 원정 경기인데 이라크가 이제 그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3국 중립국에서 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3국이 아닌 이라크에서 열리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네, 뭐 이제는 우리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이야기지만 그 이라크 레반테 이슬람 국가 연합, 네. 예, 뭐죠? 아이리스, 네. 아이리스. 네, 그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라크 내에서도 계속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하니까. 우리 이제 외교부하고 정부에서는 이라크 전체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불허가 돼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국을 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있느냐? AFC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공문을 보내가지고 네. 다른 국가들도 이라크 안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처럼 정말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어떤 위험한 분쟁 지역, 보안이나 안보나 이런 부분이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금 팔레스타인은 다 이제 중립국가에서 치르고 있지만 이라크는 계속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특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은 3차 예선 9차전을 이라크에서 치러라. 그리고 경기 장소는 바스라. 네. 이라크 남부에 있는 도시, 우리로 치면 부산의 개념이고요. 근데 이거 바스라에는 2013년에 완공이 된 스포츠 시티, 그러니까 축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스포츠들을 치를 수 있는 그래도 이라크 안에서는 최신식 스포츠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네. 6만 5천 명을 수용을 할 수 있고요. 이라크 홈세가 굉장히 강한 경기장인데 이곳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그다드가 아니고 바스라라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라는 게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뭐 늘 테러 위험이 있다. 네. 이제 IS가 이제 많이 준동하는 지역이라는 게 테러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테러 위험이 있다 정도로는 홈 경기를 못 하게는 안 하고요. 요즘 사례로 들어보면 실제로 전쟁 중이다. 선전포고라고 아예 전쟁 중이다. 이게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케이스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전쟁 중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팔레스타인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입국을 하려면 이스라엘을 찍고 이스라엘에서 문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자지구 서안 지구가 그렇죠. 다 네.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못 들어가고 어지간하면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짜 심각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이 나라의 치안이 좀 불안하다? 이런 걸로는 보통은 홈 경기를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 입국한 국가 대표팀을 상대로 테러를 한다라는 거는 그 집단 자체도 국제적인 아주 자기들이 명운을 걸고 하는 정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하고. 우리가 이제 네. 그 1972년이었나요? 미넨 올림픽 때 이제 벌어졌던 참사. 사건. 뭐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로도 만들었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스포츠를 위해 들어온 단체에 대한 행위는 거의 뭐 벌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 아주 작은 뭐 이슈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AFC도 피파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대신 이제 이라크 정부나 이쪽 치안을 담당하는 쪽에서 방탄 차량 제공이라든가 또 우리 대표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필수 인력들만 이제 가야 되고 네. 왜냐하면 이제 비자를 발급받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행정적으로 빡빡할 거거든요. 정말 정해진 딱 필수 인력만 가고 그 인력들이 뭐 방탄 차량 경호라든가 또 호텔 밖을 벗어나서 뭔가 이제 딱 정해진 훈련 시간 외에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 바스라 스포츠 시티 안에 호텔 시설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그 안에서 최대한 훈련과 생활을 다 할 것 같습니다.
뭐 전세기도 운용을 할 거라고 하고 네, 이 체제 기한도 최소화하고 네. 체제 기한도 최소화하고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탄 촬영도 하고 그래서 안전에는 뭐 만전을 기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여러모로 사실상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냥 우리 생각만 하면은 제3국에서 열리는 것보다 신경 쓸 게 많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요. 예. 네, 뭐 이라크는 축구 열기가 굉장하고요. 뭐 경기장도 되게 큰 곳이고 아마 이제 일방적인 홈 텃세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쉬운 곳은 아니죠. 네. 자, 뭐 일단은 비자 문제도 그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려면 비자도 좀 복잡하나 보더라고요. 네. 뭐 사실은 여행 금지 국가 외에도 이거 비자 절차를 굉장히 빡세게 하는 국가들이 있죠. 지금 AF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파이널 스테이지를 치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일반 관광 비자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90일인가 이제 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취재를 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는 취재 비자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도 취재 비자는 별도로 받아야 취재와 관련된 활동을 기자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이제 다만 이제 명단이 어느 정도는 확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빠르게 진행할 것 같은데 이제 변수는 그런 부분들이 변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비자를 받았는데 부상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경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예비 엔트리까지도 좀 비자를 발급받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아예 대표팀 명단을 지난 3월처럼 28명 아주 넉넉하게 뽑고 네네. 부상자가 발생하면 아예 그냥 대체 자원을 이 원정 때 뽑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고 전세기를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고민일 수 있는 게 그럼 유럽파들은 어떻게 합류를 시킬 것인가? 그렇죠. 예. 아니, 뭐 한국에서의 전세기 타고 가면은 편하게 가긴 할 텐데 유럽에서 온 전세기 2대 운영하는 건 무리잖아요. 근데 심지어 사실 유럽도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지금 대표팀 명단을 보면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전세기를 타고 가는 인원이 유럽이나 중동 각지에서 이제 모이는 선수들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스태프까지는 고려해야 되지만은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아마도 결국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자체는 전세기가 아니고 어디 두바이나 도하 같은 이제 거점 항공 허브 공항이 있는 곳에서 유럽파들 싹 모여서 거기서 전세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와 근데 지금 댓글에 제임스 제이님은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네. 뭐 호텔 그랜드 밀레니엄 외국 5성급 호텔 있다. 이란도 전세기 타는데 이라크 정도는 갈 수 있다. 미국 비자 받는데 이라크 출입국 이래서 까다로워.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다 설명해 주는데 나중에 한번 출연해서 같이 한번 방송 진행 한번 하시죠. 네. 평소에도 아는 거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렇게 서우준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아부다비, 도하, 뭐 저기 두바이 이렇게 뭐 큰 항공사들 취향하는 그런 허브 공항에서 들어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쉽지 않은 게 원래 유럽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도 들어온 날짜와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네. 누군가 한 명은 그 허브 공항에 일찍 와가지고 풍천 노숙하면서 네. 형이든 동생이든 오는 거 기다리고 이렇게 시간이 안 맞을 거거든요. 이거는 감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네. 컨디셔닝의 이슈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네. 거기다 이게 이제 우리 10차전이 아니라 9차전이기 때문에 경기 일자까지의 그게 목요일 날 우리가 경기를 치르니까 이게 타이트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최종적으로 협회가 어떤 이제 플랜을 세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플랜은 뭐 우리가 이제 베이스 캠프로 써본 경험이 많은 두바이 같은 곳에서 한 수요일 오전까지 머물다가 바로 그냥 가서 하루 딱 최종 훈련하고 머물고 경기만 하고 나오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그래도 안전이라든가 네. 선수단 이동 등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라크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 않아야 우리가 본선 진출 10차전까지 안 가고 확정을 짓잖아요. 네. 비기만 해도 확정이긴 하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유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뭐 외국 사람들이 보면 엄살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이라크 가서 못 이긴다고? 니들이 손흥민도 있고 김민재도 있는 나라잖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지만 뭐 우리는 알고 있죠. 중동 원정은 늘 변수가 상존하고 네. 뭐 질 한 골 차 정도로 질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쉽게 보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 사실 이슬람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 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인 아이맨 후세인이 과연 이제 한국과의 지금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네. 한국과의 경기까지 이 선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얘기도 있거든요. 네, 아이맨 후세인 없이 6월에 중요한 9차전, 10차전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무엇보다 지금 사령탑 공백 상황입니다. 감독이 그렇죠. 없습니다. 예, 카사스 감독이 전격 경질당했죠. 카사스 감독이 3월에 두 경기에서 1무 1패 그것도 이제 하위권 팀들 네.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 상대로 거두었기 때문에 이라크 축구협회의 분노를 조장을 했고 근데 나오는 과정에서 좀 추한 모습도 있어요. 이라크 축구협회가 거의 한 달을 질질 끌다가 이제 카사스 감독의 경질을 통보를 했는데 카사스 감독이 대놓고 항변을 했죠. 내가 경질될 사유가 없다. 나는 지금 이라크 축구협회가 경질의 사유로 처음에 들이민 것이 뭐 그러니까 업무를 충실히 소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 함께 축구협회와 논의 없이 해외를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 이라크 축구협회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경질 사유로 발표를 했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경질 내용만 지금은 이제 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다음 감독을 확정 지은 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감독들의 얘기는 있습니다. 뭐 케이로스에도 있었고 케이로스도 있고 또 우리 지난 그 아시안컵 때 요르단을 이끌고 우리를 상당히 괴롭혔던 아무타 아무타 감독 얘기도 지금 있는데 아직은 확정을 못 하고는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라크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 보면은 댓글에 제임스 제이님이 다시 한번 카사스 세금 문제 있다고 알려짐요. 그래서 그냥 군말 없이 출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비하인드는 네. 뭐 저희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라크는 현실적으로 뭐 1, 2위를 해가지고 이 두 경기에서 모든 걸 건다 이게 아니고 이제 3, 4위를 유지한 다음에 네. 예, 3, 4위 안에 들면 이제 4차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4차를 이끌어줄 감독을 찾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이번 경기에 진짜 뭐 팀의 모든 운명을 다 걸었는데 이렇게 늦으면 안 돼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4차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늦긴 하죠. 사실 전략적으로 볼 때는 이라크가 지금 가장 불리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9차전에서 한국과 붙어야 되고 10차전은 요르단과의 원정이죠. 맞대결 그것도 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전을 이겨도 요르단전에 지면은 한국전의 모든 완전히 슬램덩크의 북산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아, 하지만 멋진 승리를 거두고도 이사진이 직행 실패할 가능성이 이 사진이 높습니다. 표지로 쓰이는 일은 없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본다면 이라크는 한국전에서는 페이스 조절을 해가지고 지지 않는 승부를 해가지고 요르단과의 승점차를 유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르단을 때려잡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은 지금 이라크가 한국을 이 순위를 한국보다 승점을 앞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르단이랑 이라크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FC 서울에 있는 그 요르단 선수 야잔 선수를 만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라크나 대표팀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일절 안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이랑 이라크가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자극하면 이라크 측 축구 팬들을 막 긁는 게 되잖아요. 네. 우리는 못 알아보지만 인스타에 이제 아랍어로 너 감히 이런 거 막 달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조심하더라고요. 하지만 은근히 우리 요르단 홈에서 이제 요르단 축구 팬들이 많이 이제 모여가지고 힘도 줄 거고 이라크 꼭 잡고 이제 우리가 직행할 거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었고요. 네.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지난 아시안컵 때 요르단이랑 이라크랑 그 소위 잔디 먹방 세레머니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 전통 음식을 먹는 세레머니였지만 아무튼 신경전도 하고 뭐 그런 사이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라크라는 여행 금지 국가로 우리의 그 대표팀 선수들이 들어간다는 것에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우리 경기력이거든요. 우리 지금 대표팀의 주력 선수들의 지금 퍼포먼스라든가 몸 상태, 건강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썩 좋지 않은 것.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좀 문제고 네. 거기다가 유럽파들이 5월 빠르면 5월 중순 늦으면 5월 말에 이제 경기가 시즌 일정이 끝나요. 만약에 손흥민이라든가 뭐 지금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서고 있는 선수들이 결승까지 치른다고 하면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치르고 또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컨디셔닝도 문제고 또 시즌이 일찍 끝난 유럽파들은 2주 가량의 휴식기 동안에 소속팀을 나와서 이 또 경기력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과제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제가 느끼기엔 더 현실적인 우리 대표팀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3월달에 우리는 정말 실망스러웠고, 그러니 이게 사실은 저 이제 예전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아 그래도 불안감은 좀 사라진 것 같다라고 이제 올해 연초에 얘기했나 작년 말에 얘기했나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재발했습니다. 나의 불안증. 이거 어떡합니까? 네. 그리고 이라크 지금 2년 동안 무패라면서요 거기서. 홈에서. 네, 홈에서. 네네. 네, 그 경기장에서 무패라면서요. 이 또 이제 중동에서 펼쳐지는 우리 대표팀 경기는 항상 언제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또 홍명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정에서 강한 네. 네. 지금 특징이 있어가지고 홈 디서디벤티지가 있어서 네. 홈에서 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보니 원정이 더 강하긴 합니다. 왜 홈에서 지금 우리가 3승 1무잖아요. 네. 예, 승점의 대부분을 지금 홈에 원정에서 원정에서. 네. 따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라크 원정에서 비기면은 본선 확정이에요. 네, 네. 예, 그런 부분 못해도 때문에 2위니까. 조금은 그렇게까지 저는 이제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압력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예,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대표팀과 축구협회가 얼마나 잘 통제를 하면서 수월하게 경기를 치르고 올 것인가. 네. 예, 이거는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9차전이 됐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예, 진짜로 뭔가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한, 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한 경기를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 느끼는 부분에 약점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대표팀의 전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를 해결해야 될지를 아는데 지금 그 공식을 찾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글쎄요,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발빠르게 저는 좀 뭐 선수단은 어느 정도 28명 정도로 가져가도 좋으니까 좀 예를 들면 박용우 선수 포지션이라든가 그리고 2선 쪽에 너무 이제 겹치는 선수들보다는 개성과 어떤 확실한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들을 좀 과감히 선발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